최근 가격을 낮추며 대중화를 노리는 수입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국산차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대표 의류 브랜드들이 앞다퉈 대구 동성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 명암을 짚어봅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군으로 강등됐지만 1군으로 재진입하기 위한 청사진이 아직 나오지 않아 팬들의 비난에 사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주말까지 눈비 소식은 없겠지만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 전망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도로에 나가보면 수입차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수입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국산차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격을 내리고 대중화 판매 전략으로 자동차 시장을 적극적으로 파고들고 있어 국산차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성이 강한 지역성 탓에 수입차 구입에 인색했던 대구에서 2년 전 4,700여 대이던 수입차 판매가 올해는 7,000대를 넘어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BMW, 벤츠, 렉서스 같은 스테디셀러의 증가세도 유지되고 있고 포드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차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유로와 평가 절하라는 수혜 속에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춰 대구의 경우 60%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판매 강세는 무조건 비싸다는 인식이 깨진 데다 연비가 좋은 디젤 승용차의 판매 전략이 주요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특징인 강력한 토크, 우수한 연비, 그리고 지금 나오는 가격대 차들이 국산의 좀 중형 세단과 그렇게 큰 가격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들과 연비에 대한 경제적 장점. 국산차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입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현대, 기아차는 2에서 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시장 점유율 80%가 깨진 상황에서 다양한 할인 조건을 내세우며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을 중형 이상 차급에 확대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블루 멤버스 포인트 제도를 확대 개편해서 디젤차를 반복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릴 계획입니다. 대중화를 내세우며 무서운 질주를 하고 있는 수입차와 안방사수에 힘을 쏟고 있는 국산차의 판매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청정해양도시 영덕에 당장 원전이 건립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계획에 포함된 내용인데 만약 확정된다면 안전성 논란 등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보고 작성한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보면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와 전기 사용량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 원전의 비중을 현재 26.4%에서 29%로 늘리기로 했고 환경단체들은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원전 비중 29%는 현재 가동 또는 건설 계획 중인 원전 31기 외에도 7기의 추가 건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원전 확대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전 확대안은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통행정의 결과라며 정부 계획대로라면 2개 이상의 초고압 전기 선로가 필요해 제2, 제3의 밀양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전 추가 건설이 현실화되면 당장 후보지로 선정된 영덕에도 원전을 지어 고리와 월성, 영덕 울진을 잇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초대형 원전 벨트가 생기고 결국 그 위험성은 지역민이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당초 전기 소비지 인근에 발전 설비 건설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도 원전은 전기 수요가 압도적인 수도권에서 가능한 먼 곳에 짓고는 고압 송전탑을 세워 수도권에 전기를 다시 공급하는 지금의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철도 파업이 닷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를 오가는 새마을호는 평소 20회에서 12회로 줄었고 무궁화호는 125회에서 80회로 주는 등 운행률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화물 열차도 36%로 파업 이틀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북 지역도 비상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말과 휴일까지 유지되다가
다음 주부터는 KTX 운행도 감축될 예정입니다. 한편 철도 노조는 내일 서울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주말이 이번 파업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패스트푸드처럼 옷을 빨리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을 SPA 브랜드라고 합니다. 국내외 대표 SPA 브랜드들이 앞다퉈 대구 동성로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로 문을 연 대구 동성로의 한 의류 매장. 개점 첫날인데도 손님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물들을 봐왔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이 동성로의 한가운데 저희가 가장 좋은 자리에서 오픈을 하게 돼서 대구 동성로에는 지난 2008년 일본계 유니클로를 시작으로 스페인계 자라와 국내 브랜드 스파오와 미소, 에이세컨즈 등 SPA 매장이 차례로 들어섰습니다. SPA 브랜드는 최신 유행을 재빨리 반영하고 제조와 유통을 겸해 비교적 값이 싸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으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즌 따라서 들어온 상품도 바로바로 다 바뀌는 것 같고 이번에 가죽이 더 대세라고 하면 이제 그런 상품 위주로도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중저가로 만들려면 천연섬유보다는 합성섬유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해야지 되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그리고 대량 생산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고. SPA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탓에 소규모 의류 소매업자들이 위기를 맞고 있고 목 좋은 곳을 골라 비싼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면서 주변 임대료까지 뛰어올라 소상인들이 동성로를 떠나고 있습니다. 밀려나는 정도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밥 먹고 살 게 없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커피숍 메이커 없는 거 있죠. 밥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젊음의 거리 대구 동성로를 점령하고 있는 SPA 브랜드. 패션업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시각과 대형마트처럼 거대 공룡이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는 시각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된 프로축구 대구FC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대구시의 입김만 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열린 대구FC 이사회. 강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구단의 한계를 본 것 같다 마음이 아픕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의 잘못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동구 회장의 이 말과는 달리 이사회는 대책보다 책임 추궁과 문책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김재하 단장의 사퇴까지는 예상된 수준이지만 팀을 당장 꾸려가야 할 실무 팀장급까지 책임 추궁 끝에 팀을 떠났습니다. 선수단 구성과 전지훈련의 차질이 불가피해 대구시와 이사회가 다짐한 승격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전력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리그 전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지역공헌 활동과 마케팅 부분까지 중단된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모든 것을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는 것 외에는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전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 일임한 상태입니다. 이사회와 비대위를 내세우지만 사실상 대구시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는 상황. 구단 운영의 내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은 여전히 안개 속에 놓여 있어서 앞으로 비대위가 과연 제대로 희망을 찾아낼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올해 대구 지역 수출은 줄고 경북 수출은 늘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 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대구 수출액은 6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 줄었고 경북은 54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3.9% 늘었습니다. 수입의 경우 대구는 지난해보다 6.2% 줄어든 35억 5천만 달러, 경북은 11.4% 줄어든 174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의 독도 도발 대응 차원에서 외교부의 독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정부는 당초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으로 42억여 원을 편성했지만 외통위는 68억여 원으로 60%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외통위가 독도 관련 예산을 20억 원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지만 심사 과정에서 삭감돼 이번 예산안이 최종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 날씨는 춥지만 구세군 자선 냄비는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점점 얼어붙어가는 추운 날씨 속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구세군 자선 냄비. 지난 2일 등장한 자선 냄비의 구세군 종소리가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멀리까지 울려 퍼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고 특히 낮에도 기온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아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각 2시 반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현재 바깥 기온은 2도를 가리키면서 오늘 영하 2도를 가리키던 아침 최저 기온과는 4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체감 기온이 내내 영하권에 머물렀지만 자선 냄비에는 온정의 손길들이 이어져 차가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점점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정말 겨울이 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토요일인 내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은 영하 3도를 가리키면서 또다시 추운 아침을 맞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출하기에는 큰 불편은 없겠지만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진달래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영천시 북북동쪽 17km 지점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규모 2.5는 대부분의 사람이 진동을 느끼기 힘든 수준이라며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밤 청도군에서도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영천 전투의 의미를 다지기 위한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의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영천 전투 메모리얼 파크는 국립 영천 호국원이 있는 영천시 고경면과 교촌동, 창구동 일원 12만 제곱미터에 사업비 304억 원을 들여 추모 권역과 체험 권역으로 나눠서 조성되는데 추모 권역에는 영천 호국 기념관과 기억의 연못이, 체험 권역에는 전망 타워와 시가전 체험장 등을 설치합니다.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방송되는 대구 MBC 시사광장 시간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 시민들의 평생학습 성과를 나누는 제1회 대구 평생학습 박람회가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돼 90개 평생교육기관에서 다양한 전시 체험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박람회에는 7, 80년대 교실과 미래 스마트 교실을 재현한 타임머신 특별체험관도 마련됐고 늦가기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도 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 학생문화회관에서 여자라서 신나는 경북 여성시대를 주제로 여성정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여대생, 직능별 여성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사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경북여성 혼찾기 특강,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펼쳐졌고 일과 가정 양립, 성공하는 여성 리더 등의 조건 등을 주제로 토론도 펼쳐졌습니다. 포항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동기본권 탄압 의혹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국제노총 등이 삼성을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했습니다. 노조 측은 제소문에서 삼성전자 서비스의 위장도급 실태와 불합리한 임금 체계, 노조 탄압, 교섭 회피, 고용노동부의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ILO 측에 가능한 빨리 사건을 심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지난해 10월 영덕 앞바다에서 암컷 떼개 만여 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오모 선장 등 2명과 이를 전량 구입한 34살 한모 씨 등 판매업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 포획과 유통이 반복되고 특히 유통 행위는 포획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김천시 간문로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자가 뒷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했다며 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5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소동으로 시내버스가 도로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고 멈춰섰지만 다행히 다친 승객은 없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